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금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실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제 내일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것이 이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였는데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한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고하고 그다음에 강간치상 혐의를 같이 더 적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기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보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강간치상이 눈에 띄는 것이죠. 이 강간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 11월 13일 날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이 씨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씨라는 여인은 원주 별장이라든지 강남 오피스텔에서 계속해서 윤중천 씨의 협박이라든지 폭행에 의해서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하고 그리고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3년하고 14년에도 계속해서 고소를 했었고요. 그때 무혐의가 됐었죠. 그런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이제 그렇게 합동강간을 했는데 그리고 2006년부터 계속해서 2008년 그때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게 됐다. 즉 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간치상을 이번에 이제 넣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왜냐하면 강간치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가 해결이 됩니다. 15년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무고입니다. 이 무고는 누구냐면 권 씨라는 여인이 있어요. 권 씨는 누구냐면 윤중천 씨의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권 씨가 사실은 윤중천 씨에게 20억 원 정도를 이제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 주려고, 안 갚으려고 자기 아내하고 짜고서 셀프 이제 간통 고소를 하도록 아내를 시켜가지고 나하고 이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좀 안 갚으려고. 그게 이제 무고 혐의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두 가지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법원에서는 좀 이번에 어떻게 좀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강간치상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자고요. 강간치상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강간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랬는데 사실은 2013년하고 그때 14년하고 무혐의가 될 때 말이죠. 재정신청까지 했었거든요. 재정신청은 법원에 다시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재정신청을 했는데도 그 당시 기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럼 법원의 이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 판결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그때 넣지 않았던 새로운 이 성폭행 사실들을 추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강간치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치상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어떤 이 피해하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 강간 자체에 폭행도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다.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생긴 거. 그렇죠.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네, 그거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생겼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강간이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새롭게 이제 증명이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밝혀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고도 중요한데요. 과연 그 당시에 이 간통 고소를 하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20억 안 갚으려고 그런 어떤 사기 의도로 그리고 또 이제 없는 사실을 들어서 고소를 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여부에 따라서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알선 수재라든지 특경법상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지난번에도 구속영장에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넣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입증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씨란 분이 얘기한 게 2006년과 8년 사이에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 기록을 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검찰이나 그
판단을 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냐? 그거는 뭐 정신과 당시의 의사들을 좀 뭐 나중에라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요? 그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뭐 직접 부르지는 않지만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확인서를 좀 보낸다든지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진료 기록만 보아도 거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한 내용이 다 어떤 나타나 것들 있거든요.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씨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 어떤 성폭행을 당했고 예. 그로 인해서 이런 어떤 내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거기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그러고 이 일상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면 그 원인도 거기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씨가 뭐 2006년 아까 2007년 8년 계속 2014년까지도 계속해서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황 증거는 될 수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재정 신청했다가 기각된 거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이외의 걸 또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쉽지 그분이 않을 수도 날카롭게 있겠네요. 지적을 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재정신청까지 갔다가 그 거의 확정 판결은 비슷한 예, 거니까요. 거기 예. 들어있던 사실들이 이미 재정신청을 해서 기각을 받았다면 그거는 사실은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성폭행 사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기 들어가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에 합동강간, 뭐 특수강간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아까 2007년에 11월 달에 예. 그 방배동에서 합동강간 했다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강간으로 안 하고 강간치상까지 나간 이유는 네.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5년이죠. 예, 이제 특수강간은 지금은 이제 15년이 됐는데 그 당시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7년 11월에 있었다 그러니까 전이니까. 예, 특수강간으로 해가지고는 법 공소시효 개정 전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강간치상으로 나간 건데 과연 이 치상의 문제, 치상을 인과관계 문제, 인정해줄 것인가. 요거를 얼마나 이제 그 선을 넘을 수 있을지 네.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된 뒤에 이제 조사를 또 한 번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차 조사에서 굉장히 좀 비협조적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한 가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구속도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 같아요. 구속기간도 이제 뭐 경찰, 검찰 다 합쳐서 경찰은 10일, 검찰은 이제 10일하고 또 연장 10일 예. 요거까지거든요. 길지 그러니까 않죠. 예, 그렇게 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네. 물론 나중에 뭐 추가 기소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저번에 1억 6천만 원을 뇌물죄로 이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성범죄를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예. 지금 아까 이제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은 이 윤중천 씨를 이번에 기소했지 않습니까? 참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예. 그 재청구서에 이 김학의 전 차관과의 합동강간 부분을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이 구속영장 재청구서에 네네. 말이죠. 그렇다면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검찰은 이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이 씨라는 사람을 윤중천 씨가 계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해서 성접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강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가 그렇게 폭행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윤중천 씨와 합동으로 또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보니까 그 협조의 성유미 앵커의 말대로 그 수사 조사에 협조이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지고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어떤 선임한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장 심사에서도 그 윤중천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했다가 네. 뭐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입장을 좀 바꾼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그렇고 어떤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윤중천 씨 자체를 모른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를 알기는 안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부인을 안 했다는 예, 거죠. 부인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혹시라도 아예 모른다고 했다가는 네. 아무래도 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영장이 불구하고 발부가 됐네요.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리고 구속이 됐죠. 그래서 아마 그 판사 출신 변호사의 어떤 조언 같은 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것마저도
부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것을 감추고자 그럼 부인을 하는 영장 것으로 발부가 되지 않게 기각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다 했던 거. 예, 그런 전략이었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늘도 부르거든요, 사실은. 불러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어떤 입장을 취할지 물론 첫 번째는 거의 부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 나가서는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변호인하고 충분한 사이가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근데 오늘 불렀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에 그렇게 협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렇다면- 1차 조사 때도 변호인하고 충분한 접견을 한 다음에 조사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뭐 좀 회의적이긴 그래서 하네요. 어쩌면 윤윤천 씨하고 이제 대질 도 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는 뭐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예, 한다고 했었는데 안다고는 했으니까요. 안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지를 시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이슈는요. 이 KT 채용 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검찰이 최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딸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정 채용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적법하게 이렇게 합격해서 뭐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김성태 의원 딸은 참고인. 피의자 같은 건 아니죠. 피의자 같은 것은 예.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석채 KT의 전 총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서유열 뭐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먼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을 들어준 사람들. 근데 문제는 청탁자들. 이 KT 지금 부정채용과 관련된 청탁자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태 의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을 불러서 이렇게 참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김성태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의미한 어떤 진술을 받아내고자 보다는 예. 김성태 전 의원을 좀 끌어내기 일단 위한 어떤 그렇죠. 과정이다. 아무래도 거기 그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조사를 하고 나면은 김성태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수순이고 또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예.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피고발인 신분이고 아직까지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청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이제 죄가 이미 됐지만 네. 이 청탁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법리적 구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보니까 이 딸은 채용 과정의 특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 좀 상충되는 것이 뭐냐면 2012년에 입사 지원서를 내지 않고 서류에서 합격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걸 안 냈는데 서류 합격이 처리가 된 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서류 전형 합격자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성검사 같은 것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그렇죠. 등등 했는데 어쨌든 최종으로 합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김성태 의원 딸이 뭐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것이 부정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는 뭐 거기 오라원에서 들어간 것뿐이지 뭐 이런 네. 얘기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피동적 입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정치적 보복이다 뭐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은 꼭 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김성태 의원은 자신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말이죠. 정규직 말고 예. 그때 이제 서유열 KT 전 홈 고객부문 사장한테 네. 당시 사장한테 입사 지원서를 이제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유열 사장이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때는 네, 지금 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고발은 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혐의가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 건 또 없었고요. 예. 또 뭐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는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해야 되는데 적용이 이제 되는 건가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조금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 죄가 원래 그렇게 쉽게 직권남용을 그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적용식이 되게 쉽지 참 않다면서요? 그렇게 좁거든요, 이 폭이. 예. 그러면 이제 업무 방해인데 KT의 어떤 정당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하고 공모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석채 회장하고 공모했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만 이제 가능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 법리적으로도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는 하겠죠. 그 아무래도 수준이겠죠. 예, 소환 조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뭐 조사를 안 한 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피고발이 과연 된 이제 거로. 예.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소를 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건 좀 만약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채용이 좀 대가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혹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뭐 뇌물 수수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인데요. 물론 뭐 뇌물죄는 이제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범죄이긴 한데 내지는 이제 지금 누가 이제 뇌물을 받았는지 누가 뇌물을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KT의 국정감사를 뭐 면제해주겠다든지 국정감사에 안 나오게 해주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대가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 딸을 좀 입사를 시켜다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대가성 뭐 지금 관해서 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거는 좀 따져볼 쉽지는 문제죠.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네.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참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죠. 이게 그 사고였습니다. 충남 서산 대산공단 내 한화 토탈 공장에 스틸렌 모노머 탱크에서 이 붉은색의 그 유증기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한화 토탈 측이 그 밝힌 원인은 어떤 거였습니까? 원인은 아무래도 그 파업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숙련된 예,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고도의 있었다. 어떤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숙련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걸 뭐 이제 하나토탈 측에서 직접 얘기했는지 그거는 시민 밝혀지지 단체에서 않았습니다. 주장을 좀 하고 네, 있는 이제 그렇게 상황인 얘기하고 있는 것 거죠.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하나토탈이라고 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 원유에서 나온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비닐 벤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자재가 예. 그걸 가지고 스티로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스티로폼 만드는 것인데 인화성 인화성. 근데 그 과정에서 유증기라는 것이 이제 생깁니다. 수증기 말고 유증기. 예. 근데 이 유증기를 잘못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7일, 18일 연속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문제인데 이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네. 이후에 조치가 이제 미흡했다. 그러니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사고가 나면은 바로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예. 그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수습하려고 하다가 결국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늑장 신고 또 대처로 인해서 일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를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 보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 지금 한 보시는지요? 600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원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이게 왜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유의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아니라 건가요? 일반 화학물질로 취급을 한다네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법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신고를 즉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법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따져볼 문제인데 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법 규정을 갖다가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손해로 돌아가면 뭐 법을 어겼는지와 상관없이 손해가 있다면 손해는 미사상 손해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변론으로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구토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건 민사범죄에 예, 그런 제기해야 것들은 되는 충분히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텐데요. 그 이상의 어떤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손해가 있다면 그거는 손해를 본 측에서 나 이런 손해를 보았습니다라고 입증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